오늘도 우리의 이성은 퇴근하려고 합니다. 전쟁이 났는데 금값이 떨어졌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어요?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하면서 차남인 모즈타바가 새 최고 지도자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원유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죠. 이에 유조선 통행량이 70% 증발했고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를 돌파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뭘 샀을까요? 당연히 금이겠죠. 실제로 3월 1일 금은 온스당 5,218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안전자산 수요가 폭발한 거예요. 그런데 불과 3일 뒤인 3월 4일 금값이 하루에 5.21%나 폭락했어요. 온스당 5,069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시장이 금보다 달러를 더 세게 샀거든요. 달러 인덱스는 99.1까지 치솟았어요. 1월 중순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금은 올랐다가 달러 강세 앞에서 그냥 무릎을 꿇었죠. 이게 이번 전쟁의 핵심이에요.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 금의 시대가 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돈은 달러의 전쟁으로 움직였거든요. 왜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유가가 급등하면서 시장이 이걸 물가 재상승으로 읽었어요.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오면 금리를 못 내리잖아요. 그러니 달러로 자금이 몰린 겁니다. 시장은 올해 금리 인하 기대를 7월에서 9월로 미뤘어요. 두 번째는 더 무섭습니다. 금은 선택할 수 있지만 달러 강세는 강제예요. 한국은 원유의 70.7%를 중동에서 수입하고 그중 9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어옵니다. 원화는 1,470원대까지 밀렸어요. 17년 만에 최저치였죠. 유가가 오르고 달러가 강해지고 원화가 약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체감 비용이 2배로 찝니다. 달러로 사는 원유 가격이 오른 데다가 원화로 환산하면 더 비싸지니까요. 금은 사고 안 사고를 선택할 수 있지만 기름값은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은은요? 구리는요? 은은 금보다 더 심하게 출렁했어요. 3월 5일 하루에 1.8% 떨어졌다가 다음날 2.6% 올랐습니다. 투기적 안전자산이죠. 구리는 미래 산업 수요는 크지만 단기적으론 경기도나 공포에 더 민감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위기가 오면 돈은 어디로 도망갈까요? 금으로? 은으로? 구리로? 달러로?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그냥 금 사야지 라고 생각하죠. 그러다가 금이 5% 떨어지는 날 당황해요. 왜냐하면 돈의 도망 지도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금은 장기해지 자산이지만 달러 강세와 금리 압박 앞에서는 눌릴 수 있어요. 은은 변동성이 크고 구리는 경기 민감도가 높죠. 달러는 유동성 자산이면서 동시에 원자재 수입국에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만 일주일 동안 금은 2번 급등하고 1번 폭락했어요. 은은 더 심했죠. 이게 안전자산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먼저 착각부터 버려야 해요. 전쟁은 곧 금상승이라는 공식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실제 시장은 금리, 달러, 유가, 인플레이션 기대가 동시에 움직이면서 만들어지거든요. 두 번째, 역할을 나눠서 봐야 해요. 금은 장기해지, 은은 고위험 보조자산, 구리는 산업경기자산, 달러는 유동성 자산이죠. 세 번째, 뉴스를 보는 순서를 바꿔야 해요. 전쟁이 얼마나 심각한가 보다 먼저 봐야 할 게 있어요. 유가가 어디까지 왔는지, 달러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금리 기대가 어떻게 변하는지요. 왜냐하면 시장은 총성보다 가격으로 반응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돈은 어디로 도망가고 있나요? 그래서 금만 사면 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위기가 터지면 금이 답이라고요. 실제로 3월 3일 금은 온스당 5,334달러까지 급등했습니다. 중동 분쟁이 장기화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폭발한 거죠. 하일리치 퓨처스의 금속거래 담당이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현재 시장은 이러한 공격이 향후 몇 주 동안 계속될지 파악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가격 상승을 뒷받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그의 예상과 다르게 움직였어요. 바로 다음 날인 3월 4일 금은 5.11%나 폭락했습니다. 온스당 5,069달러까지 떨어졌죠. 하루 만에 265달러가 증발한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로이터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여파로 일부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서 금보다 달러를 선호하고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세계 금 가격이 급락했다. 핵심은 이거예요. 금은 위기 자산이 맞지만 동시에 달러와 금리의 영향을 받는 금융상품이기도 하다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죠? 설명해 드릴게요. 금은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금 보유의 기회비용이 커져요. 채권을 사면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금을 사면 아무것도 못 받잖아요. 게다가 달러가 강해지면 달러로 표시되는 금 가격은 자동으로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3월 4일 같은 날이 나온 거예요.
중동전쟁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달러 인덱스가 99를 넘어서고 금리 인하 기대가 무너지면서 금은 그냥 무너졌죠. 이 말은 결국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금 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자금 흐름은 금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BMI 분석가들은 여전히 낙관적이었어요. 전쟁 완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한 이번 주 금값이 온스당 5,600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들의 예측을 비웃듯 움직였죠. 3월 6일 금은 다시 5,000벨서 44달러로 회복했어요. 1.28%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전문가들은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금은 투자 포트폴리오 내에서 위험을 재분배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위험을 재분배하는 도구. 이 표현이 핵심입니다. 금은 무조건 오르는 자산이 아니라 변동성을 관리하는 도구라는 거죠. 그럼 은은 어땠을까요? 은은 훨씬 더 극적으로 움직였어요. 3월 5일 은은 1.8% 떨어져서 온스당 81.9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3월 6일 2.6% 급등해서 84.3접 달러를 찍었어요. 이틀 동안 하락과 급등을 반복한 겁니다. 금의 움직임보다 훨씬 격렬하죠. 왜 은은 이렇게 출렁일까요? 은은 금과 비슷하게 안전자산으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산업용 수요가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태양광 패널, 전기차, 5G 인프라의 필수적인 소재거든요. 그래서 금보다 더 투기적으로 움직여요. 게다가 은 시장은 금 시장보다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같은 자금이 들어와도 가격 변동폭이 더 크죠. 2026년 2월 기준 미국 코메크스 보유량은 3억 6,625만 온스로 2025년 10월 대비 31%나 감소했어요.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는 늘어나니 변동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금만 사면 안전할까요? 은은 금의 대체제일까요? 답은 아니다예요. 금은 장기 해지 자산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달러와 금리에 눌릴 수 있고 은은 안전자산이라기보다 고위험 투기 자산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두 자산 모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직선으로 오르지 않아요. 일주일 만에 2번 급등하고 1번 폭락하는 게 실제 안전자산의 모습이거든요.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그럼 진짜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이라고 답할 겁니다. 전쟁이 나면 금이 오르니까요. 하지만 3월 첫째 주 시장을 지배한 건 금이 아니었어요. 달러였습니다. 3월 5일 달러 인덱스는 99.26 수준으로 올라섰어요. 1월 중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로이터는 중동 충돌이 심해지면서 투자자들이 달러로 몰렸다고 전했죠. 유로는 밀렸고 파운드도 약세를 보였어요. 이게 왜 중요한 걸까요? 이건 단순한 외환 뉴스가 아니에요. 달러가 강해지면 한국 같은 원자재 수입국은 이중 충격을 받습니다.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원유가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동시에 자국 통화가 약해지면 체감 비용은 더 커지거든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국 증시는 3월 4일 전쟁 충격으로 급락했습니다. 원화는 1,470원대까지 밀렸어요. 외환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저치였죠. 한국은행은 긴급 성명을 냈어요. 현재 상황이 과거 위기와 다르다. 달러 유동성이 충분하다고 말했지만 시장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왜 원화가 이렇게 약해진 걸까요? 한국은 원유의 70.7%를 중동에서 수입합니다. 그중 9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어오죠. 해협이 막히면 우회해야 하는데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면 운송기간이 몇 주나 늘어나고 비용은 50%에서 80%까지 상승합니다. 여기에 달러까지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계산해 볼게요. 브렌트유가 배럴당 82달러라고 칩시다. 원화가 1,400원일 때는 배럴당 약 11만 4,800원이에요. 그런데 원화가 1,470원으로 떨어지면 배럴당 약 12만 540원이 됩니다. 유가는 그대로인데 원화로는 5,740원이 더 비싸진 거죠. 그런데 유가도 오르고 있었어요. 82달러에서 90달러로 오르면 원화 1,470원 기준으로 배럴당 약 13만 2,300원입니다. 원화 1,400원일 때 82달러와 비교하면 배럴당 17,500원이 더 비싸진 겁니다. 이게 바로 이중 충격이에요. 금은 사고 안 사고를 선택할 수 있지만 기름값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공장을 돌려야 하고 차를 움직여야 하고 난방을 해야 하니까요. 달러 강세는 생활비와 기업 비용을 강제로 올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정말 금이 답일까요? 아니면 지금은 달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걸까요? 시장은 이미 답을 내렸어요. 금요일까지 달러는 유로에 대해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로이터는 이는 유럽이 중동 석유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분석했죠. 호주 달러, 엔화, 유로 모두 달러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 공포가 커지고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금리를 못 내립니다. 금리가 녹대 유지되면 달러로 자금이 몰리죠.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이전의 7월에서 9월 또는 10월로 미뤘어요. 게다가 미국은 에너지 독립성이 높습니다. 중동 석유에 덜 의존하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미국을 상대적으로 안전한 피난처로 봤어요. 이게 달러를 더욱 지지한 겁니다. 결국 이번 전쟁에서 진짜 승자는 금이 아니었어요. 달러였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금은구리 달러는 어디로 갈까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는 소설이 아니라 조건부 시나리오로 봐야 합니다. 확정된 미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현재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장이 어디로 갈 가능성이 큰지는 볼 수 있어요. 첫째, 호르무즈 불안이 계속되면 유가는 더 오를 겁니다. 골드만삭스는 명확하게 경고했어요. 전세가 지속될 경우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요. 상황이 더 악화되면 2008년과 2022년 고점도 위협할 수 있답니다. 그게 얼마냐고요? 2008년엔 147달러, 2022년엔 128달러였어요. 지금 82달러에서 100달러면 22% 상승입니다. 협의어지 8달러까지 가면 56% 상승이죠. 유가가 그렇게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둘째, 달러 강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시장이 이번 전쟁을 성장 둔화보다 물가 재상승으로 더 보기 때문입니다. 로이터는 실제로 시장이 연준의 올해 금리 인하 기대를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이 흐름이 이어지면 달러는 당분간 강한 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달러가 강하면 한국 같은 수입국은 계속 고통받죠. 계산해 볼게요. 유가가 100달러로 오르고 원화가 1,500원까지 밀리면 배럴당 15만 원이에요. 지금 82달러, 원화 1,400원일 때가 11만 4,800원이었으니 배럴당 35,200원이 더 비싸지는 겁니다. 거의 31% 상승이죠. 이게 주유소 기름값으로 오고 택배비로 오고 물가로 번집니다. 셋째, 금은 오르더라도 직선으로 오르지 않을 겁니다. 위기 국면에서는 안전자산 수요가 붙지만 동시에 달러와 금리 압박도 같이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금은 장기 해지 자산으로는 힘이 있지만 단기 가격은 생각보다 거칠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3월 첫째 주가 그걸 보여줬잖아요. 5,100에 28달러에서 5,334달러로 올랐다가 5,069달러로 폭락했다가 다시 5,044달러로 회복했어요. 일주일에 2번 급등하고 1번 급락한 겁니다. BMI 분석가들은 금이 5,600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전망했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진 않을 거예요. 넷째, 은은 더 심하게 출렁일 겁니다. 실제로 로이터 기사에서 은은 하루에 크게 빠졌다가 다음날 다시 급등하는 식으로 움직였어요. 3월 5일 1.8% 하락, 3월 6일 2.6% 상승이요. 은은 금보다 변동성이 훨씬 큽니다. 시장 규모가 작고 산업용 수요가 많아서 경기 민감도도 높거든요. 안전자산이라기보다 투기적 안전자산에 가까워요. 다섯째, 구리는 지금 가장 해석이 어려운 자산입니다. 구리는 전기차, 전력망, 데이터 센터 같은 미래 산업 수요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강한 금속이에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전쟁이 만들어내는 경기 둔화 공포에 더 민감할 수 있습니다. 로이터는 1월 말에 금은구리가 함께 급락한 사례를 전하며 투자자들이 금리와 달러 앞에서 산업금속을 먼저 던질 수 있다고 분석했어요. 즉 구리는 미래의 승자일 수는 있어도 지금 당장의 피난처는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가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고 달러 강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거예요. 금은 올라갈 수 있지만 큰 변동성과 함께 움직일 거고 은은 더 출렁일 겁니다. 구리는 단기적으로는 위험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런 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을 살까가 아니에요. 무엇을 줄일까를 정하는 겁니다. 실제 위기장에서는 방향을 맞추는 사람보다 손실을 통제하는 사람이 오래 살아남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레버리지와 몰빵을 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가, 환율, 달러, 금리 기대가 동시에 움직일 때는 자산 가격이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3월 첫째 주가 그걸 보여줬잖아요. 금이 하루에 5.11% 떨어지고 은이 하루에 2.6% 올랐어요. 레버리지를 쓴 상태에서 5% 하락을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2배 레버리지면 10% 손실이고 3배면 15% 손실입니다. 계좌가 반토막 나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위기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먼저 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금은 구리 달러를 역할로 나눠서 보는 겁니다. 금은 장기 해지 자산이에요. 5년, 10년 보유하면서 인플레이션과 통화가치 하락을 막는 용도죠. 은은 변동성이 큰 보조 자산입니다. 금보다 수익률이 클 수 있지만 리스크도 크죠. 구리는 산업경기 민감 자산이에요. 미래 수요는 크지만 단기적으로는 경기 둔화에 취약합니다. 달러는 위기 시 유동성 자산이고요. 이 네 가지를 모두 안전자산처럼 뭉뚱그려 이해하면 오히려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3월 첫째 주가 그 증거예요. 금은 올랐다가 눌렸고 은은 더 크게 흔들렸고 달러는 꾸준히 강했어요.
같은 안전자산인데 움직임이 완전히 달랐죠. 세 번째는 뉴스를 보는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는 전쟁이 얼마나 심각한가 보다 먼저 봐야 할 게 있어요. 유가가 어디까지 왔는지, 달러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금리 기대가 어떤 방향으로 재평가되는지요. 왜냐하면 시장은 총성보다 가격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3월 9일 중동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이란은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고 이스라엘은 테헤란을 공습했죠. 그런데 금은 폭락했습니다. 왜요? 달러 인덱스가 90불을 넘었고 금리 인하 기대가 무너졌으니까요. 전쟁의 심각성보다 금리와 달러가 가격을 더 세게 움직인 겁니다. 이 흐름을 먼저 보면 공포에 덜 휘둘려요. 전쟁 났으니 금 사야지가 아니라 달러가 강해지고 금리가 안 내려가면 금도 눌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네 번째는 시간을 아군으로 만드는 겁니다. 단기 변동성은 예측할 수 없어요. 금이 내일 오를지 떨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중앙은행들이 계속 금을 사고 있고 산업용은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구리는 미래 산업의 핵심 소재입니다. 세계금위원회는 2025년 4분기 중앙은행의 순금 매입이 230톤이었다고 보고했어요. 가격이 사상 최고치에 머무는 동안에도 지속적 내수가 이어졌다고 분석했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단기적으로는 금이 출렁여도 장기적으로는 수요가 받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변동성은 평균으로 수렴해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금부터 떠올립니다. 안전하니까요. 확실하니까요. 그런데 실제 돈은 더 냉정하게 움직여요. 달러가 강해지면 금도 무릎을 꿇고 금리가 오르면 은도 떨어지고 경기가 흔들리면 구리도 밀립니다. 그 차이를 모를 때 이성이 가장 먼저 퇴근합니다. 3월 4일 금이 5.21% 폭락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위기인데 왜 금이 떨어져? 하면서요. 하지만 시장은 이미 답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달러 인덱스 99.1, 금리 인하 기대 붕괴, 인플레이션 우려, 재점화. 이 세 가지가 금보다 더 강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돈은 지금 어디로 도망가고 있나요? 금으로? 달러로? 아니면 그냥 통장에 그대로 있나요? 그리고 오늘도 결국 이성은 퇴근했습니다. 여러분의 이성은 아직 자리에 있나요?